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еф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엑셀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론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어떤 실적 발표를 하거나 어떤 모멘텀이 소멸하게 되면은 주식이 이제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이게 분명히 좋은 이슈인데 왜 시장은 팔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이제 세론이 나오는 이 패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디스클레이머고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엑셀에 정리해놨는데,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기대 이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생각보다 높을 때가 이제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야 이거 요새 이거 이만큼 나온다고 기대한다던데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지, 제가 이제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번이 많습니다. 2번이 뭐냐면, 이번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실적이 자신이 없는 거죠. 3분기 실적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화장품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래도 뭐 실적 발표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실적 발표를 맞이하고 나니까 2분기 대비 3분기가 수출 데이터로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실적이 이제 화장품 군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을까? 이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분기 때는 화장품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종목 중에 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화장품 중요 섹터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몇 %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2분기 실적에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전체 종목이 뭐 10개면은 한 절반 정도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좀 둔화됐는데,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뭐 나쁘게 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야 이거 수출 데이터가 또 애매한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야 이번에 팔지 뭐, 이거 팔고 이번 3분기 때는 다른 걸 하자 라고 하는 심리가 막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 추락하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바텀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서 뭐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나게 이제 그 밸류가 비싼데, 이게 이번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매출액 증가율이 YY로 뭐 꺾이니 많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텀이 나오는 건데, 이게 2차 전지 같이 이 너무 기대감으로 이제 꽉 차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떨어질 때 아주 오랫동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이 2번이 특히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하반기예요. 하반기. 왜 하반기냐면, 상반기 우리가 이제 그 뭐 11월에 주식을 사서 4월에 주식을 팔면 된다, 4월 말에 주식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이 시장은 연말쯤 되면 내년도의 실적 이익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이 회사가 내년부터는 실적을 성장한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면 시장에서 이제 그 어닝 서프가 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가 났는데, 어닝 서프가 난 이유가 마치 구조적 성장처럼 받아들여지고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것처럼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기나 이렇게 2분기 어닝 서프의 경우에는 그동안 1분기 때나 이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는 건 모르겠는데, 1분기 때 어닝 서프 났던 게 연속으로 어닝 서프 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3분기 4분기가 걱정되는 이유가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니까 이게 막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주식은 상반기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세게 이제 달리잖아요. 상위권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 6개월에 상반기에 세게 달렸던 것들이 하반기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상고하죠.
많이 발생을 하고 상반기에 오히려 좀 못했던 주식들은 하반기에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7월, 8월에 이제 2차 전지가 급락을 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거고 처음에는 시장이 한번 속아줘요. 야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시장이 엄청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대감에 한번 가주는데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한번 간 다음에는 철저히 그래서 쇼미더머니 머니가 나오느냐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니가 안 나오면 아주 오랫동안 쉬어버립니다. 반면에 이제 화장품이나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비메모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HBM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이 사이클이 길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쉬는 구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구간이 길어봐야 한 개 분기 길어봐야 이제 한 2개 분기 짧으면 1개 분기 정도만 쉬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제 6개월 동안 상반기에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사실 이제 2023년도를 가만히 보면 2023년도에 상반기에 변압기가 달렸고 하반기에 변압기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변압기가 또 피크아웃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수출 데이터 올라오면서 더 가버린 거죠. 2024년도 상반기에 더 가버렸고 2024년도도 또 수출 데이터가 슬로우해지니까 하반기에 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으려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3번도 이제 중요한데 3번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면 어떤 기업이 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 FDA 승인이 되고 뭐가 되고 좋아졌어. 근데 이제 시장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호재 나왔는데 이거 매출까지 연결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시가 지금 최근에는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수출이 나오면서 좋아지지만 이게 FDA에 승인받고 요때쯤부터 몇 달 동안은 녹십자가 안 됐어요. 기본 실적도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호재 나왔지만 호재 나온 게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좀 걸리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어떤 이벤트가 우리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가 그 쇼미더머니로 연결되는데 시간 텀이 좀 길면 그 대부분 다 때려버려요. 왜냐면 자 기관 투자자들은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런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세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 이번 달 수익률 시장 대비 이겼니? 심지어 이제 오늘 이겼니? 최근에 일주일 동안 괜찮았니?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언더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나타나고 매출까지 연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시간 동안 시장 대비 언더퍼폼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굳이 들고 있을 바에 일단 다른 강한 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끌고 가다 보면 다시 얘가 매출이 나올 때 다시 얘를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일단 팔고 봅니다. 특히 뭐 6개월 뒤에 매출이 나오니 뭐가 통과되거나 콜 통과되고 나서 뭐 한 달 뒤, 1년 뒤에 매출이 나오니 그래서 제 생각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HBM 콜 관련된 인증 이슈가 나오면 한번 새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에 매출이 램프업 되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가시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이미 뭐 예를 들어 뭐 이 정도의 실적 가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알테오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머크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다들 계산을 막 때리고 그게 2년 뒤에 받는 돈이긴 하지만 무조건 받는 거 아니겠냐. 머크가 이 정도 머크에서 나오는 매출에서 로열티 받는 게 이게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경우에 그거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알리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 봐야 아는 거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떤 그 이벤트들이 정말 호재이긴 하지만 이제 매출이 나와봐야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 계산되지 않고 그거는 실적이 나와봐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의 경우에는 이것도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하락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거의 다 이 이벤트 발표를
그 빌미로 거래 대금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때 팔면은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진 물량을 던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화장품도 평소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안 터지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 거래 대금이 터지니까 야 이때 때리자, 거래 대금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달려드는 애들한테 팔자라고 의사결정한 애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야 이거 3분기 때 실적 그 수출 모멘텀이 지난 2분기 1분기 대비 2분기를 바라보는 느낌이랑 2분기 대비 3분기를 바라보는 느낌을 봤을 때 2분기 대비 3분기 바라보는 느낌이 수출 데이터가 좀 둔화되니까 좀 팔자. 어차피 이거 많이 먹었고 한번 때리고 나서 다른 거 플레이하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다른 거에 3분기 수출 모멘텀이 그렇게 섹시하지 않으니까 다른 모멘텀들을 봐야 된다. 특히 상반기에 없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외적인 모멘텀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세론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이제 그 맥나자 관련된 FDA 승인 이벤트도 있잖아요.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수혜이긴 한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정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T팜도 제론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그것도 때려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게 언제 얼만큼 나올지 정확하게 계산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어찌 보면 해석이 케바케이긴 한데 가만히 보면 결국 뭔가 피크아웃 할 것 같거나 몇 달 동안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보이거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건설도 이번에 그 건설 정책 발표하고 나서 8월달에 정책 발표하고 나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내수 건설 회사에서는 주가가 약간 그 흘러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정확한 정확한 정책 발표가 또 11월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8월에 발표해서 11월까지 3달 동안 크게 더 센 거가 나오는 게 없지 않냐. 더 센 거가 나오는 게 없으면 그동안 뭐 할래? 딴 거 하고 있어야지. 이거는 비중을 뭐 모멘텀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비중을 한 1%대로 낮춰놓고 나머지 뭐 플레이 하다가 다시 비중을 원상복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둔화될 것 같으냐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반년이 지나고 나면 상저하고 종목군들의 시장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 좋았던 게 하반기까지 꾸역꾸역 우상향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시세가 세면 6개월 쉬고 다시 숫자를 체크하고 6개월이 또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시장을 경험하고 주도주가 갔다가 쉬고 이런 걸 보면 보통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반대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과거 이제 공매도나 쇼치는 그 하우스들은 6개월 동안 바짝 달린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숏이 가능한지를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6개월이라는 단어, 6개월이라는 이 수익률이 상승, 6개월 동안 정말 좋았던 것들은 종종 쉰다. 그리고 그 쉬는 게 짧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안 나온 애들은 1년 이상 쉬어버릴 수도 있다. 그게 지금 1년 내내 쉰 거죠. 왜냐하면 2차전지는 6개월 동안 바짝 달리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다시 올해 연초부터 못 달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왜 1년을 쉬어야 되냐면 그나마 전년 대비 기저가 낮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니 YOY로라도 그로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024년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전월 대비나 QOQ로 계속 뭔가 데이터가 안 나오고 떨어지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데이터는 계속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탄산리투도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체크하다 보면, 그리고 이거 계속 플레이 하다 보면 보통 6개월 정말 센 놈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상고하저의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연간으로 만약에 상반기에 안 좋았던 거는 하반기에 좋다. 그래서 반년을 단위로 특히 포트폴리오를 한번 크게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들도 종종 온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매출까지 연결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시간이 2달, 3달이면 팔고 딴 거 하려고 한다, 대부분. 그래도 실적이 가시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 비중을 줄여놓고라도 유지는 한다.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 팔아버린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